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연시 시즌입니다. 지역 곳곳에선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된 이웃을 향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왕시엔 다양한 봉사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인데요. 오늘 파워인터뷰에선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홍석호 서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홍석호입니다. 티브로더 ABC 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난 20여년간 자원봉사 현장에서 함께 걸어오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그 의왕시 종합 자원봉사센터는 의왕시의 대표적인 봉사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게 링컨 대통령의 말씀이세요. 다 함께 가치 있게 인류애를 실천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참여하는 보람, 함께하는 행복, 감동하는 보답을 실현하는 목표를 가지고 현장 중심, 사람 중심의 생활 속의 자원봉사를 일상화하도록 지원하는 중심기관입니다. 예를 들면은 중앙부처의 자원봉사 총괄은 행정안전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원봉사 관리는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나이스라는 포털을 이용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여러 기관으로 나눠져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의왕시에서는 모두 한 곳에서 관리하는 곳이 바로 의왕시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래서 종합자원봉사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는 의왕시에 있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모이는 그런 자원봉사자의 날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 행사에 대해서 정한 취지나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원봉사자의 날은 유엔에서 1985년도에 정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도에 자원봉사 기본법을 제정해서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에는 기념식도 하고 국제교류 행사도 하고 유공자 표창도 하고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 센터에서도 지난 12월 5일 날 의왕시청 대강당에서 자원봉사자 날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행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자원봉사 활동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헌신적으로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에게 표창도 하고 그리고 또 이날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행사에 참여해 주셨다는 건 그만큼 활동하고 계신 자원봉사자분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이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시고 그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자원봉사자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한 5만여 명, 5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인구 16만 명에 한 31% 정도 되죠.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금년도 활동가들을 분석해 보니까 14,000명 정도가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럼 한 28% 등록 자원봉사자 28%가 활동을 했는데 분석해 보니까 이게 등록 인원 중에는 학생,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이게 의무적으로 등록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중학교 때 60시간, 고등학교 때 60시간 의무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합니다. 이때 학생만 등록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 봉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같이 등록을 해요. 학부모님들이 등록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활동이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같이 졸업을 해요. 자원봉사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등록 자원봉사자들은 많은데 활동봉사자들은 한 28% 정도 된다. 이렇게 분석됐고요. 보통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이 또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 보통 뭐 업무보조, 복지기관이나 시설 같은데 업무보조 형태의 그 컴퓨터나 뭐 이런 것들 잘 만지고 또 이 활동력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은 5, 60대입니다. 5, 60대들이 그 지역의 사회단체에 소속돼서 하시는 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그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은퇴하고 이제 자원봉사 등록을 종종 합니다. 개인으로 할 때도 있고 몇 분이서 모여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이분들은 그동안의 사회적인 경력이나 경험이나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재능 나눔 봉사 같은 것을 해요. 문화적인 활동 봉사도 하고 뭐 그래서 새로운 그 시대에 맞는 또 봉사 패러다임이 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에 수장님의 애정이 되게 남다르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해 주시는 게 나름대로 분석을 상당히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자원봉사센터에 수장으로 오신 게 올해 6월이어서 한 반년 정도 지났거든요. 네. 여기 오시기 전에 공직 생활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 공직 생활을 또 오랜 생활 해오시면서 네. 나름대로 그 속에서 느끼셨던 보람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셨나요? 네, 있죠. 뭐 공무원 생활 참 평생을 공무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는 것도 많고 어려웠던 일도 많고 보람이 있었던 일도 많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실제 근무 36년 하는 동안 공직에서 인정받고 열심히 일하게 된 계기는 88년도인 것 같아요. 88년도에 시영군이 이제 사라진다고 확정이 된 해입니다. 해체될 때 이제 법령상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법령상으로 예산을 승인받아야 되는데 상급기관에 승인받아야 되는데 그 지방재정법상으로 예산 개시년도 5일 전에 받아야 돼요. 그게 12월 26일입니다. 근데 제가 12월 5일 날 그 예산 편성을 이제 단독으로 개인적으로 혼자서 들어가서 이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예산 편성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휴가철이 끝나면 8월 달부터 예산 요구서를 받고 세입 분석을 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럼 3, 4개월 예산 편성하는 작업을 하는데 저는 20일 만에 예산 편성을 하는데 예산 요구서도 없고 세입이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고 조직이 있어가지고 조직이 하나하나 있어야만 그 과에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습니까? 사업도 넣어주고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20일 만에 이게 뭐 정말로 그 밥 먹을 때가 언젠지 잠잘 때가 언젠지도 모르고 일을 해서 20일 만에 승인을 받았어요. 받아왔는데 문제는 이 시성격 법률로 시성격을 합니다. 시성격 법률이 12월 28일 날 공포가 됐어요. 저는 12월 26일 날 예산 승인을 받았고 그러니까 보고할 데도 없어요. 보고할 분도 없고 조직도 없고 시장님은 1월 3일 날짜로 발령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따리를 싸가지고 어디 갖다 놓을 데도 없어요. 시청은 막 시성격한다고 공사하고 있고 그래 어렵게 해서 예산 편성해 왔는데 시장님한테 나중에 사후에 보고를 드리니까 고생했다. 그러니까 그 피곤함이라든지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 다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게 조직이고 공무원 생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거의 40년 동안 공직 생활에 몸담으시면서 아주 많은 일들 속에서 뿌듯함을 느끼셨을 텐데 네. 그랬는데 어떻게 이 자원봉사센터와 인연이 닿아서 오시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96년 7년도에 내손 이동에 사무장을 했는데요. 97년도에 교육부에서
학생들 자원봉사 정책이 발표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회적으로 전부 다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봉사할 기관도 없었고 그 증명서를 발급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어떤 형태로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는데 교육부에서 갑자기 학생들 자원봉사하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때 자원봉사처를 찾아다니느라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학부모들까지 난리가 났어요. 이런 것을 보고 이제 행정 책임자로서 이제 어쨌든 그 동네의 행정 책임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수요 욕구가 주민들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수용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을 하나 빼가지고 그다음 수습 직원을 받아가지고 자원봉사 창구를 만들고 자원봉사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요처를 개발하고 일할 거리를 찾아 만들고 했는데 주말에는 한 500명의 학생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 주변의 공공기관에서 저희만 그 증명서를 일거리를 제공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니까 인근동 다 몰리게 됐겠네요. 인근동의 학생들이 다 몰려옵니다. 제가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 분야가 처음 공직에도 도입돼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때부터 2000년까지 성결대 사회복지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죠. 해서 의왕시청 사회복지 모든 부서의 과장은 다 해봤습니다. 그럼 그때 경험과 노하우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을 도와주고 계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나아졌겠지만 그럼에도 현재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뭐 정책이나 이런 뭐 인식, 노력들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 있으신가요? 자원봉사라는 게 물론 그 지금 현재 필요한 곳은 복지관이라든지 각종 시설이라든지 어려운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또 다른 부분은 이 사회의 그 비정상적이고 아니면 사회 주민들 간의 이웃 간의 그 문제들을 행정기관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요즘 말하는 거버넌스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 중심에 자원봉사가 있다고 봅니다. 봉사의 형태로 마을 만들기도 할 수 있고 뭐 거버넌스도 구축할 수 있고 이런 그 새로운 트렌드의 그 자원봉사, 그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자원봉사 형태를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자들 교육, 시민들 교육, 인식을 이제 전환하는 교육에서부터 또 이 스스로 그 참여를 시키는 참여 방법에 대한 것.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장 활동적인 나이대, 40, 50대의 자원봉사자들이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함과 동시에 자원봉사도 같이 졸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자원봉사 현장에는 안 나타나지만은 활동을 안 하는가 그러면 자기들 동아리들끼리 소모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인생을 즐긴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을 자원봉사 현장에 리턴시키는 것. 이 큰 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가 한 20년 되고 성년이 됐으니까 좀 더 전문화하고 체계화하고 또 구조화해서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 소장님께서는 이 자원봉사자 소장님 자리에 계시기 전에 네. 전후에 느끼는 이 자원봉사에 대한 의미가 조금은 다를 것 같거든요. 현장에서 직접 바라본 자원봉사 활동은 좀 어떤가요? 기존에는 자원봉사를 하면은 그냥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구나 이랬는데 그분들이 그냥 자기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의무감을 가지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보람도 스스로 찾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래요. 사실은 그게 이 사회의 빛과 소음 같은 역할이거든요. 이 전통적으로 해둔 기존엔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 뭐 배식 봉사라든지 청소라든지 설거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하면 되지 뭐 못할 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와 보니까 이게 그 모든 시설이나 자원봉사 필요한 곳에는 이 톱니바퀴 같이 짜여서 돌아가는 겁니다. 매주 같은 시간대에 같은 일을 누군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지관이든 아니면 독거노인을 뭐 관리하든 간에. 도시락 배달 같으면 매일 도시락 배달하는 시간에 누군가는 있어야 됩니다. 그 배식봉사는 배식봉사하는데 그 시설에 그 식당에 배식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톱니바퀴 같이 돌아가는데 그게 작동하지 않으면은 그걸 혼란이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가 처음에는 그냥 하면 되지 그랬는데 이건 아니구나. 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의무감 없고 이렇게 내가 오늘 나갔다가 내가 뭐 좀 피곤하면 안 나가지. 그럼 그 자리가 비어지는 겁니다. 그건 누군가 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자원봉사가 그냥 손쉽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좀 더 체계화하고 조직화 돼야 되고 또 요즘 최근에 또 새롭게 등록되는 것이 자원봉사자나 케어를 받는 분이나 딱 인권에 대한 문제들이 또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또 한층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원봉사라는 게 그만큼 체계적으로 하려면 또 지속적인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 때가 또 연말연시인 만큼 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그런 활동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또 이걸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방학이 다가옵니다. 방학이 다가오면 이제 청소년 학생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지난 여름 방학 때 보니까 한 4,500여 명의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했더라고요. 그 방학 기간에는 많은 수요처들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 이제 1365 포털을 이용해서도 신청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이제 지역이나 일자나 시간이나 봉사하는 내용이 나하고 맞지 않다 그러면은 자원봉사센터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방문해서 상담을 하든지 하면은 자기와 맞는 자원봉사의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고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 교육을 받아야 돼요. 기본 교육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꼭 자원봉사센터에서만 기본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동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 받으시면 되고요. 저희 센터에서도 자체 프로그램도 하는데 겨울 방학 때는 한 240명 정도 학생을 모집해서 독거노인들이나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쇠고리나 뭐 가방이나 무슨 그다음 생활용품인 수세미 같은 거 만들고 뜨고 뭐 손으로 작업해가지고 이제 갖다 드리고 하는 그런 학생 봉사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그 여기에 등록된 31%의 자원봉사자들이 다 모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해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 다가오는 새해에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나 또는 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2020년도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또 체계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계화시키고 또 구조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자원봉사 대학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3월 달에 개설할 계획이 있는데 4월 달에 그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어요.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원봉사는 선거의 중립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4월 달에 원래는 4월 달에 그 자원봉사 대학을 개설을 하고 내년부터는 3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주거 문화가 급격하게 아파트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저희도 50%가 넘게 아파트 생활을 합니다.
근데 옆집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여름 방학 때 제가 시범적으로 한번 그 아파트 봉사단을 몇 군데 운영해 봤습니다. 했더니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참여했는데 여기서 이분들이 그 많은 의미를 찾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20여 개 더 확대해서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이고요. 내년 한 해도 매우 상당히 바쁘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정말 얼마가 남지 않았어요. 그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제가 TV에서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50세가 되면 기억력이 퇴화되고 사고력은 성장한다 그럽니다. 건강하게 사시려면 활동 영역을 넓히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퇴직하고 쉬고 싶었는데 이 100세를 바라보는 노 교수님이 활동 영역을 넓히라 그러는데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사시려면 활동 영역을 넓히시는 게 좋고요. 활동 영역을 높이시려면 자원봉사를 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경자년 새해 시청자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020년은 경자년으로 흰 쥐의 해입니다. 쥐는 다산과 풍요, 번영을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2020년을 희망과 기회의 해로 여기고 있는데요. 새롭게 시작되는 희망찬 흰 쥐의 해.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는 늘 만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